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적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선동을 하려 했는데, 선동을 하기 전에, 선동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최근에 아주 이슈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러한 사안들, 아주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그런 사안들에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참 그렇습니다. 진짜 공직자들의 왜곡된 그러한 상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의 아마 대한민국의 정말 멋있는 두 분 선생님들이 계시죠. 한 분은 누구냐면 정조 때, 조선시대 정조죠. 정조 때 정약용이라는, 다산 정약용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은 참 공직자의 길을 정말 잘 갔던 분 같아요. 그분은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수원의 성을 만들 때도 어때요? 기중기까지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연두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과학자예요, 과학자. 그리고 굉장히 천재적인 어떤 그런 훌륭하고 멋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술했던 저서들 중에서는 흔히 생각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흠음신서, 경제유표도 있지만, 특히 오늘날 같은 공직자들이 읽어봐야 될 어떤 덕목이 있죠. 뭐죠? 목민심서입니다. 1부서부터 12부까지 쭉 이루어져 있는데, 1부는 뭐냐면 부임하는 순간서부터 12부는 퇴임할 때까지 모든 것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시대에 적용시켜도 이만큼도 나무랄 때가 절대 없습니다. 정말 맞아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실제 공직자들이 정말 이 목민심서를 안 읽어봤으면 지금이라도 읽어보시는 거 좋습니다. 정말 이거는 상식적인 정말 특히 우리 자유대안에서 꼭 읽어봐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공직자는 뭐죠? 공직자는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가 바로 공직자입니다. 구급 공무원으로부터 대통령까지 일까지잖아요. 이분들은 정말 봉사자예요, 봉사자. 정말 내 것이 있습니다. 내 사심이 들어가면 공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공직자가 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가장 국민의 힘으로서 국민의 뽑아서 된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가 아닌데 그걸 파워로 착각하고 있죠. 그분들이 뭐예요? 그분들은 어디 가서 어느 기관에 가서라도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 왜? 국민들을 빙자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자료를 활용하고 하면, 정보를 활용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나온 정보를 사리사욕에 이용한다면 공직자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잘못 뽑은 거죠. 정말 잘못 뽑은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가 정말 통곡을 할 겁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선생님이 있어요. 누구죠? 김구 선생님입니다. 김구 선생님. 그분께서 쓰신 글이 있어요.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는데,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느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또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 또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입니다.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또 물으신다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라고 외치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김구 선생님은 독립된 나라에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다 하셨어요. 그리고 문지기처럼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최고의 정치가입니다. 최고의 정치가.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굉장히 정말 사랑했던 그러한
아주 선각자이자 스승이죠. 스승님이죠. 그럼 뭐예요? 공직자죠. 공직자. 대단한 공직자였죠. 정말 그분들 이름을 이렇게 말씀드리기까지가 참 부끄러워지는 세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추구했던 통일이 무엇일까요? 맞을 겁니다. 남과 북이 공이 똑같이 잘 사는 완전한 통일. 이 자체가 완전한 독립 아닐까요?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공사가 등장하죠. 공기업이죠. 공기업. 공기업은 바로 뭐냐면 민주성과 능률성이라는 양대 이념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생겨난 것인데, 예를 들면 정부 기관의 관료 제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복잡성,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운영의 독창성, 그리고 자주성을 살리고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공사죠. 공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합쳐서 이제 LH공사가 되죠. 토지주택공사가 됩니다. 또 뭐 있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석유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어떤 것이죠? 이 국민들과 이 국가를 위해서 만큼이라도 흐트러지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공사화시켰어요. 공기업화시켰습니다. 이 기업의 특징이 뭐예요? 특별법으로 제정된 겁니다. 상법에 적용받지 않아.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의 기본법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기업이에요. 그리고 전액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정부 투자기관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주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봉사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운영에 최종적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임명하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죠. 이런 것이 바로 공사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사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것이죠? 국가를 위한 일, 국민을 위한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어느 부분을 개발한다, 어느 부분을 발전시킨다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계획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이 발달하게 되면 어떤 것이 나오는 거죠? 개발하게 되면 토지 보상이라든가 어떤 보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정보는 유출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나가면 안 됩니다. 왜?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공직자 중에서 가장 국민의 대표가 누구죠? 국회의원들이죠. 이분들은 파워가 굉장히 세요. 파워는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을 죽이는 것이 파워가 아닙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파워인데, 그분들은 파워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국민이 준 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가서 뭐를 요구하면 다 주게 돼 있잖아요. 국민을 위한다는 어떤 목적 때문에 다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리사욕에 이용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돼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공직자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뭐예요? 사기꾼이죠. 그리고 상상조차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봉사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봉사자 아닙니까? 그런 사회가,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국가는 정말 멋있는 국가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있던 LH 공사에 있던 그 직원들이 작은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작은 정보는 아니죠. 굉장히 큰 정보인데,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투자를 위해서 이용했어요. 누구한테 주거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밀 누설이죠. 기밀 누설. 그거 안 되는 거죠. 정말 안 되는 거죠.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 꼭 보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형평성 있게 해주는 것도 보안입니다. 어때요? 조선시대 때 보십시오. 사대부들이 어땠습니까? 우리 민초들이 글자를 아는 것을 좋아해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죠. 글자는 뭐냐면 정보거든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파워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대부들이에요. 사대부들은 이 국민들을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이 여기서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그런 분들 보십시오. 몇몇 국회의원들, 그리고 LH 공사 직원들 어때요? 그 몇몇 국회의원들의 사리 사욕을 위한 그 행태, 그리고 LH 공사 직원들의 비도덕적 행태, 그분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몰라서 샀다 그래요. 거기에 분명히 뭐가 개발됐건 다 알아요. 거기다 다 땅을 놨어. 자기 이름을 안 샀으면 자기 엄마, 형제, 친지 이런 분들을 시켜 샀어요. 이런 사람 동원해서. LH 공사 직원들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투자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조선시대의 사대부랑 틀릴 게 뭐 있습니까? 공직자가 아니죠. 사대부는 공직자 아닙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직자는 정말 봉사자입니다. 이 성숙 인격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봉사자 아닙니까? 봉사 아닙니까? 봉사입니다. 봉사. 이런 분들의 행태가 어때요? 이런 분들의 행태가 많은 국민들, 그리고 자라오는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의 귀감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태어난 사람들은 선배예요, 선배. 선배가 보여주는 그 어떤 귀감이 되는 어떤 행위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 후배들, 그들이 뭐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젊은이들이. 한탕주의밖에 못 배울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직업을 가지려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공직에 계신 분들, 공직에 나가려고 하는 분들 정말 봉사자의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마치 정약용 선생님이 그랬듯이, 우리 김구 선생님이 그랬듯이 정말 봉사자의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문화적, 심리적, 정말 우리의 완전한 통일이 바로 뭐예요? 남북통일 아닙니까? 남북통일인데 거기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문화적인 충격도 덜 받고 심리적으로 충격을 덜 받는 그런 통일이 바로 그런 기초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지만 오늘 여기에 이 정도로서 정말 나머지는 점점점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공직하실 분들, 공직에 머물고 계신 분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봉사자의 길을 꼭 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남북 통일의 그 심리적, 문화적 통일을 위한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